그러니까 인생이 너한테 쓴 레몬을 주면 달디단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인생이 나한테 뭘 주든 어차피 내가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안 받는다고. 그거를 레모네이드로 만들고 말고는 나의 태도의 문제이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긍정적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냥 긍정적일 수는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나서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네.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있으면 색깔로 덮어버리네. 내가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나만의 길을 찾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막다른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도 모르겠는 상태. 지도에 없는 길을 모험하길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순간은 더 자주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이를테면 안 해본 일을 덜컥 시작해본다던가 몰랐던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경험해본 적 없는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는 경우가 자주 생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말 모험하길 좋아하는 친구 한 명을 초대했는데요. 이 친구의 행보를 보면 언제나 길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물론 두렵고 불안하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다운 일과 삶을 열심히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수미님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진짜. 요즘사에 이렇게 맞아요. 모셨죠. 그때가 2년 전이었나요? 벌써 2년 전, 2023년에 감명스러운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수미님 팬들도 보고 있을 건데 혹시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잠깐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스트릿 포토그래피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장르도 아닌 약간 그냥 내가 원해서 찍는 사진을 찍다가 불현듯 태평양 항해를 떠나게 되어서 배에 몸을 싣고 거의 떠밀려 왔는데 그때 경험이 너무 트라우마처럼 바다가 싫어져서 이거를 극복을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인생 정말 최고의 결정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나만의 캡틴이 되자. 맞아. 그래서 배를 후원을 받아서 혼자서 섬을 떠나는 이제 도전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만난 남자친구가 이제 제 남편이 돼서 지금은 둘 다 연고도 없는 통영에 그렇죠. 살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그 긴 스토리를 이렇게 압축해서 괜찮죠? 재밌다. 아주 숏하게. 그게 바로 우리 2년 전 맞아요. 인터뷰 그 영상에서 재밌게 들었었죠. 다시 이렇게 2년 만에 나와주셨는데 그 사이에 방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와, 그때 인터뷰를 했을 때가 아마 통영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이제 막 결심을 하던 때였던 것 같은데 저는 통영에 내려가서 이제 산지 거의 이제 3년 차가 벌써 되었고요. 올해가 이제 세 번째 해이고 처음에는 사실 통영에 내려갈 때 내가 그냥 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프리랜서가 되려고 독립을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내려간 거라 가서 얌전히 일을 해야겠다 했는데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통영에서 받은 영감으로 만드는 도자기들을 판매하는 브랜드를 이제 가꾸고 있습니다. 스파클링 레모네이드. 네, 맞죠? 맞아요. 이름도 너무 귀엽고 자기랑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이름을 찾았는지. 이름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뭔가 독특하면서도 딱 와닿는 걸 하고 싶다.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너무 이름이 안 나와서 브랜드를 못 내고 있다가 제 이름인 수랑 스파클링 레모네이드가 합쳐서 그러니까. 스파클링 레모네이드가 된 네이밍 거예요. 너무 좋다. 천재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더 좋은 건 안 나와요. 끝! 거기서 끝!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통영에서 너무 지금 재밌게 살고 있지만은 어떤 연고도 없이 거기를 처음에 가려고 했을 때는 되게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고민들을 하다가 또 이렇게 딱 결정을 하게 됐는지. 저도 사실 한 번도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워낙 해외에서 어렸을 때 생활을 많이 하다가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한 거였기 때문에 저한테 한국은 그냥 서울에서밖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들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있을까라는 그치. 생각에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이제 남편은 항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바다가 근처에 있어야 하고 또 강아지 수리.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를 위한 더 좋은 집을 그치, 구해주고 맞아. 싶은데 그러면 서울에서 햇볕도 들고 마당도 있는 집을 구하려면은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생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서울이 답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통영에서 자주 데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정하고 나서는 고민이 없었어요. 오히려? 일단 간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뭘 할지 어떻게 살지도 아직은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그거를 뭘 할지는 그래도 나름 1년 내내 독립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어디에 맞아. 먹히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2년 전에 인터뷰 한 게 프리랜서 한 지 2년 정도 맞아요. 됐을 2년 때였는데 그때 아마 이미 좀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세팅하려고 맞아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뭔가 저는 항상 자유라는 게 막 번지 점프하고 막 옷을 벗고 다니고 막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에 얽매이지 않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 그 하고 싶은 게 생각보다 저는 막 대범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냥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쓰고 싶고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고 비가 막 내리면 안 나가도 되는 근무 조건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 남편을 위해서 서울이 아닌 곳을 바다 근처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제가 최대한 존재하지 않아도 피지컬리 그치. 네, 한 일들을 많이 찾고 적극적으로 어필했어요. 저는 다른 데라도 24시간 연락 그치. 가능하다. 오히려 어디서든 할수 직장인보다 있다. 나을 수도 있다. 막 새벽에 전화하셔도 된다. 그렇게 막 열심히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수미님이 통영에 내려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통영의 이 구옥을 맞아요. 직접 신혼집으로 고치게 됐잖아요. 그 스토리를 이제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하면서 엄청 많은 분들이 맞아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럴 줄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먼지 덮인 거를 그렇게 좋아했지. 근데 저희가 이제 좀 독특한 신혼부부였어요. 보통 신혼부부가 집을 찾을 때는 좀 깨끗하고 맞아, 리모델링된 아파트를 찾는다 그럴 텐데 이제 저희는 폐허여도 괜찮다. 귀신만 안 나오면 된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폐허를 찾는다고 이 정도도 괜찮아요. 그럼 더 폐허를 할라. 근데 그 이유가 저희는 어차피 다 뜯고 고치고 다시 고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 다 나만의 공간이 있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었고 항상 부모님 댁에 얹혀 살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데 가격이 싸니까 어떻게 전셋집 얻어서 지내는데 이게 우리의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포근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원 없이 한번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걸 처음부터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페어를 사서 이제 싹 다 뜯어내고 근데 페어하면 뜯어낼 것도 별로 없어요. 이미 다 뜯겨 있고 이미 다 뜯겨 있고 뜯기 쉬워요. 툭 건들면 우다다다닥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재밌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저는 항상 대안적인 삶을 제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그치.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근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사세요는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살 수 있다. 있다. 그치. 여러분도 이거보다 조금 중도적으로 할 수 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과정을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실히 비포 앤 애프터가 있는 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 변화의 과정. 변화의 과정. 그리고 저는 힘든 것도 다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맞아, 오늘 맞아. 그만하고 싶다. 그러니까. 페인트 그만하고 싶다. 그게 더 근데 재밌었어요. 그랬나 뭔가. 봐요.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감정이입이 되고 같이 만든 느낌이에요. 그래서 맞아, 저도 맞아. 제 집이 다 같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맞아요. 보니까 막 방금 말한 것처럼 오늘 진짜 못하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예상치 못한 맞아요. 문제들이 계속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럴 줄 예상은 했어요? 근데 사실 엄청 힘들 거라고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진짜 얼마가 필요하게 될지 모른다. 그냥 예상을 하자. 그냥 그 마음에 속상해하지를 말자. 더 들더라도. 더 들더라도 우리 그러니까 예산을 생각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냥 그 리밋을 두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그거 넘칠 텐데. 그랬더니 오히려 좀 더 생각보다 진짜? 아껴가면서 내가 내 몸으로 그쵸. 때운 거잖아. 그쵸. 만약에 예상보다 좀 몇백만 원 더 썼다 그러면 그 다음 공수는 우리가 하는 거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근데 되게 즐거웠어요. 힘들었지만 너무 보람됐고 남편이랑 서로 막 뭐 묻어있는 얼굴을 보면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서로 이거를 같이 그치, 만드는 그치. 거에 대한 그
그 느낌이. 그래서 아침에 눈 벌떡 떠가지고 둘 다 오늘 일어나서 또 하고 파스 붙이고 자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어디에서 없을 그런 경험들을 또 맞아요.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같이 만들었다라는 그 기억이 또 얼마나 맞아요. 힘이 될지. 그래서 집에 걸을 때마다 요즘 이제 3년 차인데도 아 우리 집 진짜 잘 만들었다. 우리 집 진짜 예쁘다. 막 서로 감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누가 CCTV 달아놓고 우리 감찰하면 쟤 뭐야? 이렇게 자뻑이 되게 심하다. 막 이게 부자지. 막 나 이거 맨날 통장잔고랑 상관없이 우리 집만 보면 마음이 채워진다고. 그치. 너무 행복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그 집이.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들을 저도 계속 보다 보니까 느꼈던 거는 정말 수민님과 그 남편 채랑 같이 뭔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뭐 그 집을 지으면 사실 뭐 수명이 뭐 10년씩 깎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계속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런 과정을 보고 더 수민님한테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희의 그 태도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어차피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주겠나. 그치. 그리고 어차피 이거를 겪으려고 한 거면서 컴플레인을 하는 게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서로. 근데 다행히 둘 다 같은 마음이었고 만약에 저는 그런데 상대방이 안 그러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남편도 반대로 그랬을 거고 같이 하자고 해서 한 건데 그래서 뭔가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뭔가 이건 진짜 너무 이거 해결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아 했는데 정말 두 분다운 방식으로 좀 잘 해결했다 이런 거? 너무 많았는데 정말 많았어요. 저희 특히 제가 너무 원했던 거는 3면이 유리창인 글라스룸을 만드는 게 저희 소원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모든 샤시 업체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뭐 나중에 누수가 있을 수 있고 막 어쩌고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그걸 포기할 의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창문을 크게 내든가 하자. 뭐 아저씨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너무 원했던 걸 아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서 사는데 왜 너가 원하는 거를 포기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끝까지 찾아서 그걸 해주는 업체를 찾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비 내리는 소리 들으면 너무 예뻐요. 너무 그래서 저희가 저희만의 방식이 있다기보다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안 했어요. 저희 집은 매립등이나 스위치, 콘센트 하나마저도 타협을 한 게 없어요. 원하는 걸로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을 때까지 두들겨 봤어요. 통영에서 안 되면 창원까지 가고 뭐 진주까지 가고 점점 올라가서 서울까지 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완전 180도 바뀌긴 했더라고요. 완전. 막 화장실이었던 공간이 뭐 맞아요. 이런 바로 바뀌고 맞아요. 막 이렇게.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깨끗하게는 해도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근데 저희가 원했던 거는 저희의 생활 패턴에 맞는 흐름을 만드는 거여가지고 화장실이었던 것을 뭐 없애고 다른 곳에 화장실을 만들고 그게 돈이 많이 들지만 그거를 원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둘 다 만장일치로 이거는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해를 더 받기 위해서는 이 화장실을 터야 된다. 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벽 색깔이 예쁘고 그런 거는 전셋집에서도 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주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방이 좀 크기가 작아도 되는데 이 거실이 좀 더 넓어야 되는데 그런 뭔가 구조적인 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어를 찾아서 다 뜯어고칠 수 있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너무 마음에 드는 내 생활 패턴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해서 잘 살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통영에서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이제 해나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잠시 광고를 듣고 와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요즘사를 제작 지원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도파민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죠. 여러분은 잠시라도 나를 자극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으셨나요? 며칠 콘텐츠를 끊고 디톡스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조금 덜 해로운 콘텐츠, 무해한 콘텐츠들로 일상을 채우려고 하는 편인데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저는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사가 롱테이크 인터뷰와 팟캐스트를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빠른 호흡으로 쉴 틈 없이 내달리는 콘텐츠보다는 비교적 자극이 적고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고, 팟캐스트가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빠르고 짧은 콘텐츠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숨쉴 틈이 필요하니까요. 요즘사처럼 마음에 오래 남는 콘텐츠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팟캐스트 크리에이터가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스포티파이 포 크리에이터가 그 시작을 도와줄 거예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지금 바로 PC에서 스포티파이 포 크리에이터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나만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영에서 처음 내려와서 집을 고쳐서 이제 살고 있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요즘사에도 막 서울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랑 백구 씨도 약간 그런 로컬의 삶에 진짜 관심이 많긴 한데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아까 수민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울을 떠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일의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민님도 그 전에 최대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실제로 이제 내려갔을 때는 어땠어요? 어떻게 좀 일을 하면서 좀 살 수 있었는지. 사실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놨었거든요. 1년 동안 최대한 외주 일을 규칙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아놨고, 그래서 그게 진짜 실제로 이어졌었어요. 그리고 그때 영상이 바이럴이 막 되면서 광고 제의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근데 저는 사실 모든 광고를 다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남들이 말하면 너무 웃겠지만 저는 인플루언서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플루언서가 아닌 선택을 많이 해요. 아, 그냥 인플루언서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광고를 더 열심히 받고 더 멋있고 더 비싼 광고를 받아내야 되는데, 저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제가 하기 싫으면 돈 많이 줘도 안 돼요. 막 그쵸. 연기가 안 돼요. 맞아. 그리고 저의 인스타그램은 저한테 그런 희망을 주셨던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보답이기도 하고, 제가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채널인데 괴리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떤 광고 플랫폼으로 사용하게 되는 게.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고갈이 되긴 하더라고요.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 다시 서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던 차에 이제 제 브랜드를 근데 이걸 정말 돈을 벌려고 했다기보다 정말 그냥 여가 시간이 좀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 취미라도 좀 더 가져보자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또 다른 저의 좀 돈벌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통영에 가니까 일은 비슷하게 했는데도 약간의 여가 시간이 좀 생기고 좀 여유가 생겨요? 그런 돈을 심지어 초반에는 더 벌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근데 여가 시간이 신기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는 이동할 일들이 많잖아요. 뭐 미팅을 가거나 뭐 일을 하러 가도. 그쵸. 근데 통영에서는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이동 시간도 줄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피곤하지가 않으니까 눈이 일찍 떠지고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그치. 삶이 좀 단순해지니까 되게 시간이 많고 체력이 되고 내 뇌가 쌩쌩하고 그러니까 뭔가 의지가 생기고 그래서 정말 취미가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도자기를 만드는 일이 생겼구나. 그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이제 저희 집을 너무 예쁘게 꾸며놨잖아요. 근데 제 완전 로망, 그 시멘트 붓고 있을 때부터 했던 로망이, 유튜브에 보면 할리우드 스타들이 자기 부엌에 가면 이렇게 랜선 집들이 할 때 this is my lemon bowl 이러면서 막 레몬을 막 쌓아놓고 근데 그게 너무 간지나는 거예요. 너무 로맨틱하고 정말 멋있다. 저렇게 레몬을 쌓아놓을 수 있는 인생이면 저건 로맨스다. 진짜 저건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그래서 나도 꼭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보울부터 사놨거든요. 로망이었구나. 로망. 이 보울을 나는 채울 것이다, 레몬으로. 그래서 완성하고 레몬을 채웠어요. 그래서 하루 보고 너무 예쁘고 이틀 보고 너무 예쁜데 이제 3일 때부터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로망스가 아닌데 근데 할리우드 배우들은 레모네이드도 만들어 먹고 뭐 이렇게 레몬 주스도 짜고 레몬 요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레몬을 실제로 이렇게 막 먹는 거를 막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게 되게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취미 삼아 그냥 도자기 흙으로 좀 레몬을 만들어볼까? 했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차르고 맞아요.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근데 제법 레몬 같고 색도 되게 쨍하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저도 사고 싶어요. 저도 진짜. 사실 레몬 되게 좋아해요. 이런 말들이 오면서 그럼 더 만들어 볼까 하다가 그게 30개가 되고 5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서 이거는 뭔가 아이덴티티인데? 그러니까. 또 레몬에 그래서 의미를 또 붙였잖아요. 맞아요. 레몬이 외국에서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되게 많은 게 그러니까 인생이 너한테 쓴 레몬을 주면 달디단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긍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레몬 너무 써가 아니라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설탕을 좀 넣으면 너무 맛있는 레모네이드가 된다라는 그 마인드가 저는 항상 그 문구가 너무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완벽한 비유다 인생에 대한. 인생이 나한테 뭘 주든 어차피 내가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안 받는다고. 그거를 레모네이드로 만들고 말고는 나의 태도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 레몬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성이 상징성이. 그래서 이제 스파클링 레모네이드가 되고 이제 레몬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다양한 것들이 이제 파생이 되면서 이제는 바지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다양한 걸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수미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맞아요.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입고 싶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저도 더 열정이 생기고 그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저를 믿고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 마음에 드는데 제가 만드는 거면 그래도 맞아. 사야지. 그래서 뭔가 직접 입어볼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도자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냥 손으로 내가 주물주물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막 이게 접시도 되고 컵도 맞아요. 되고 이제 뭐 되게 맞아요. 많아지니까 사실 약간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도 해서 좀 고민이 됐을 텐데 맞아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도자기 유학을 간다 막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또 그런 또 선택을 하는지 그것도 진짜 수민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재밌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혼자 집에서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너무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근데 도자기 친구들도 별로 없고 있다 해도 그렇게까지 많은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선생님한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통영에도 여러 곳 찾아봤는데 제가 좀 더 물레를 해보고 싶었어요. 더 큰 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이제 전문 취업반도 있고 거기가 이제 부산에 있더라고요. 근데 부산이랑 통영이랑 가깝기는 한데 얼마나 걸려요? 저희 집에서 가고 또 거기로 가려면 왕복 3시간은 걸렸어요. 꽤 걸린다. 진짜 좀 오래. 그리고 제가 또 모범생이었고 또 일찍 도착해야 되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4시간은 왕복 시간을 두고 했는데 그거를 그래도 한 6개월은 했더라고요. 스스로.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다녔어요. 뭔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통영에 오면은 뭔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었어요. 보통은 도자기? 나는 도자기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내 전공도 아니고 이런 거를 그냥 난 취미로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브랜드로? 못해 이렇게 보통 생각은 하는데 수미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하고 내가 부족하면은 그냥 배워버리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여서 그게 되게 당차게 보이고 저는 방금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모범생이어가지고 저는 뭔가를 하면 끝까지 이거를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 완성도에 대한 기준이 제 스스로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전공자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누구나 그리지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물레 배울 때도 선생님이 아니 이렇게 만들다 말면 어떡하냐. 그런데 저는 너무 이게 완벽한 거예요. 제가 만든 모양이. 그러니까 물레는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돌아가면서 모양을 잡는 거라 이게 이쪽에서 봐도 이렇게 다 똑같아야지 완성하는데 저는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찌그러뜨려요. 일부러.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누가 물레를 찼다고 하냐. 그 기준이 굉장히 다른데 제 안에 또 그게 엄격하게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우시네요. 그 동대문에 제가 옷 제작하는 공장 사장님도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면 단추 색깔이 예를 들면 위에가 노란색이고 밑에가 파란색이었는데 이렇게 바꿔서 나셨었어요. 근데 사장님 이거 아니지. 상관없다는 거였어요. 왜 이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지. 너무 상관 있고 그리고 밴드도 더 유연한 거를 해야 되는데 안 유연한 걸로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프리 사이즈가 안 된다. 그냥 팔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다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로스가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저만의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전공자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수준으로 만들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모두한테 충족이 되진 않겠지만 이걸 좋아해주는 사람은 진짜 이 부분을 좋아해줄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 나만의 기준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형화된 뭐 도자기라고 하면 딱 이렇게 돼야 맞아요. 된다라는 것들, 뭐 도자기 그림은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상관없고 맞아요. 그냥 나에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가 좋아 보이는 걸로. 저는 꿈틀꿈틀거리는 그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막 칠하다 만 것 같은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진짜 막 오히려 너무 많이 칠해서 움푹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어떤 그릇을 고를 때 그런 걸 고르니까 그게 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사람 얼굴을 볼 때도 완벽한 계란형보다 누구는 어디가 좀 더 튀어나고 누구는 어디가 좀 더 그게 너무 그 사람의 매력처럼 보여서 저는 물건을 고를 때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뭔가 만든 것 같은 유기적인 느낌? 근데 이제 누군가의 눈에는 그게 완성도가 떨어져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똑같은 그 진열장에 놓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맞아요. 제품보다는 그냥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되게 개성 있고 맞아요. 매력 있는 그런 거를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고.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를 볼 때마다 귀엽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불량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쁘지가 않아. 아니면 이건 사용하기 불편해. 그러면 이제 저도 제 기준에서 잘라내는 건데 그 외에 이 정도는 너무 매력적이다 싶은 것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딱 그 제품을 골라주시더라고요. 얘는 이 포도는 이 알맹이 하나가 떨어져 있어서 좋아요. 뭐 약간 이렇다든지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구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만든 게 그러면은 통영 가서 얼마나 있다가 한 거예요? 그게 저도 되돌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기간이었더라고요. 1년도 안 되지 않았어요? 1년은커녕 3개월 만에 진짜? 통영에 3월에 내려갔었는데 7월에 첫 레몬을 만들었어요. 어머. 그래서 그게 탄생이었고 사이트는 4개월 뒤에 만들었나? 웹사이트가? 네, 그래서 판매를 시작을 와우.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순차적으로 레몬을 하는 걸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든다. 뭐 저렇게 해보자. 사람들 반응이 좋네. 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짧은 굉장히, 기간에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해요.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인 것 같긴 해요. 통영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먼 통영까지 막 찾아와 줄 맞아요. 정도로 많이 좋아해 주잖아요. 맞아요. 오프라인 스토어를 만들기 전에 팝업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저도 전시는 많이 해봤었지만 북토크랑 제 물건을 파는 팝업은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긴장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실물로 봤을 때 싫어하면 어떡하지? 뭔가 전공자가 아닌데 이걸 판다고 누가 막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걱정했구나. 엄청 떨렸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친구 카페에서 팝업을 열었을 때 진짜 엄청 많이 와주셨고 다 외지분들이고 거의 한 80, 90%가 외지분들이었어요. 몇백 명이 와주셨어요. 진짜 다 팔았어요. 정말 레몬 몇 알이랑 그릇 몇 개 빼고 다 팔렸어요. 통영을 아주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직 멀었는데. 외지 사람을 막 그렇게 막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근데 이제 외지분들한테 원래 통영이라는 곳이 되게 낭만적이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좀 제가 그 계기를 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가면 그런 데 있대. 이런. 그치. 뭔가 한 번쯤 가보고 싶긴 했는데 그쵸. 뭔가 계기가 없으면 잘 못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국제음악회 아니면 뭐 트라이애슬론 이런 것들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뭔가 그렇지 않을 때 그냥 부산 갔다 오시거나 거제 갔다 오시거나 그런 거쳐가도 되는 곳으로 제가 좀 이렇게 네이버 지도 앱에 점을 찍게 해주지는 않았나라는. 저희도 수민님 덕분에 통영에 처음 가본 거였었거든요. 그때 너무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너무 저는 통영에서 얻은 그런 영감이나 이 브랜드 그리고 제 행복이 너무 커서 저는 통영에 꼭 보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통영이 꼭 예쁜 곳으로 잘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 진짜 통영 가다 보면 너무 예쁜 곳이 많고 통영 분들도 통영에 대한 애정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또 빠른 시간에 아까 말했던 오프라인 샵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집처럼 또 방치된 공간을 찾아가지고 또 직접 고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뭔가 이렇게 직접 고치고 손을 대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알게 되는 것들이나 좀 배운 것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공간이든
저를 대표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이. 그러니까 딱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 여기는 수민이의 공간이다 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직접 해야지. 직접 해야지. 직접 생각하고 직접 페인트 색깔 고르고 어떤 느낌을 내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이 오프라인 샵은 정말 제가 저희 집은 남편이랑 같이 디렉팅을 했지만 여기는 모든 걸 제가 다 디렉팅을 했어요. 정말 그 인부분들이랑 대화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는 은근히 또 겁이 많아갖고 목소리 센 할아버지들이랑은 조금 제가 지는 편인데 안 됩니다. 이건 꼭 이러기 붙여야 돼요. 이러면서 근데 되게 그 공간을 내가 진짜 주인이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공간은 월세지만 지금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인이다. 내가 만들어냈다라는 오너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애정이 정말 많이 가요. 근데 일단은 도자기들을 집에서도 어쨌든 지금까지 했었고 맞아요. 그랬는데 왜 또 공간을 또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실 저희 집을 워낙 오픈을 하면서 만들었다 보니까 다들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걸 사생활이니까 그쵸. 이거를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샵을 꼭 하고 싶다. 그 팝업은 재밌지만 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몬샵이라는 곳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물을 엄청 찾아냈는데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인스타그램으로 통역 분이 그 다리 입구에 옛날에 매물 나갔었다 월세라로 연락해보라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거기 밖에 그 주인분 번호가 써 있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가 게스트하우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해서 바로 만나고 바로 계약을 하고 이제 진짜 엄청 빠르게 그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레몬샵 운영하는 방식도 조금 독특해요. 저는 이거 365일 열지 않고 여름에만 열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통영은 확실히 비수기랑 성수기가 엄청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수기 때는 정말 사람이 거의 안 와요. 비수기가 겨울에? 겨울에.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열어놓고 작업을 하면서 손님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작업실이 굉장히 추워요, 겨울에. 그래서 레몬샵에서 매년 여름에 열리는 팝업처럼 이 공간을 운영해야겠다. 그래서 여름샵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부터 한 9, 10월까지만 운영하는 어차피 그 외의 시간엔 많은 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영업자가 어쨌든 그쵸. 월세도 내고 있고 맞아요. 계속 뭔가 매출을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꽤나 대범한 선택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약간 어이없어 하세요. 겨울 안 되세요? 장사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맞아요. 안 가는. 근데 저는 다행히 온라인 샵도 있고 그리고 겨울에 뭐 팝업이 있으면 그때 간다거나 그리고 겨울에 또 번역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 주 수익원이 아니고 소통하는 방식과 제 표현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운영 방식도 조금은 남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필터기도 해요. 이걸 이해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세요. 그쵸. 저희 주차장도 없어요. 제가 저랑 비슷한 분들을 만나는 조금은 프라이빗하지만 퍼블릭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좀 리미티드하게 그래야지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할 것 같아가지고 일반 카페를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 공간은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 만들 때 레몬샵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장면들을 좀 상상했어요? 지금 딱 이대로인데 그때 딱 열었을 때 정말 저희 엄마 또래 분들이 너무 웃으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수민님 이렇게.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도 어서오세요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인 카페나 일반적인 소품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예를 들면 자리가 좁다거나 아니면 물건이 한정적이어도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나 이거 보러 왔지. 그리고 저를 보러 와주시는 저랑 대화하고 싶으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카페 손님들은 귀찮게 안 하는 손님들을 사장님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사 안 받아주는 손님들이 너무 속상해요. 그 문을 열고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하고 그냥 물건 보고 사진 찍고 나가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좀 속상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상점으로 생각하면 좀 그렇게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그 허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를 알고 제 물건들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레몬샵 만드는 과정도 또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 올라왔던 글 중에 제가 되게 공감이 갔던 게 뭔가 방법이 없는 것 같을 때 생각하는 방법? 그게 너무 와닿았어서 그래서 뭔가 그런 진짜 폐허 같은 곳을 계속 이렇게 고쳐가면서 나에게 맞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사실 그게 뭔가 저는 약간 비유적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비슷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이게 저도 원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그걸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너무 싫고 그 문제가 생긴 게 그래서 다 그만둬버리고 싶고 되게 극단적인 사람이었는데 집을 고치면서 그 문제가 오히려 너무 색다른 매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그 레몬샵이 원래는 정말 안 예쁜 표면이었어요. 그 표면이 이렇게 판넬로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막 어디는 파란색, 어떤 건 하얀색, 어떤 건 뜯겨져 있고 막 되게 안 예뻤어요. 아, 그럼 이걸 다 가려고 하면은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럴 텐데 엄청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문제가 뭔지 생각해보자. 일단 표면이 너무 색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칠하면 되지. 근데 그거 다 똑같이 칠해버리면 너무 안 예쁠 텐데. 그래서 차라리 그 스트라이프로 만들자고 문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덕지덕지 색깔이 여긴 돼 있고 여긴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스트라이프로 만들어버리면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스트라이프로 칠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리 판넬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그냥 저걸 나무로 덮어버리면 되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액자같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비율대로 유리를 남겨놓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서부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이 공간의 매력이 돼요. 저희 집 때도 그랬어요. 뭔가 화장실이 너무 이상한 위치에 있어서 그걸 뜯어내니까 창문이 너무 밝고 해가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래서 여기를 바로 만들고. 왜냐면은 하수도가 거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유연하게 주어진 거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들지? 이거네. 이게 왜 마음에 안 들지? 이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하면 이게 꼬인 게 점점 풀리듯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해결 방식이. 그죠. 만약에 다른 분이 이 레몬샵을 인수했었으면은 또 다른 너무 매력적인 아웃컴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결 방식들을 진짜 찾아가는 게 그 공간만의 아니면은 내 인생만의 뭔가 그런 맞아요. 매력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게 사실 문제가 많은 공간일수록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너무 다 철거가 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막막해요. 오히려 뭔가 툭 튀어나온 적에 거슬리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맞아요. 하면서 또 새로운 게 생기고.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나서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네.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있으면 색깔로 덮어버리네. 아니면 나는 그걸 뜯어버리네. 제 남편은 뜯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성향이 내가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최근에 오랜만에 다시 물레를 하려고 하는데 흙을 압축시켜주는 토련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랜만에 여니까 흙이 안에 다 굳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남편은 뜯어주겠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갖고 이거를 판매해주신 분이 저 또래 여자분인데 때마침 통영 근처로 이제 이사를 오시는 길에 저한테 내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나서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어요. 저 죄송한데 이게 막 클레임 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부주의로 흙이 굳어버렸다. 혹시 팁을 줄 수 있냐? 그냥 와주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엄청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근데 저의 해결법은 그렇게 뭔가 제가 다가가서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맞아. 근데 남들이 질문 안 했는데 말해주는 건 너무 싫어요. 그치. 그 얘기도 또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수미님은 되게 공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면 너무 좋긴 하지만 맞아요. 물어보지 않는 얘기들도 너무 많아요.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조언을 가장한 그런 간섭들 뭔가 새로운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은 도움이 되지만 이런 말은 도움이 안 된다. 이거를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일단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짓 응원도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막
잘해봐. 이거 다 티나요, 걱정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냥 지켜봐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고, 좋아요랑 댓글은 돈이 안 든다. 그거는 그냥 진짜 표현이다. 응원의 표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좋아요만 누르면 우리 다 보고 있다. 근데 그냥 인플루언서한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친구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좋아요 많이 누르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큰 힘이에요. 진짜 아 얘가 날 봐주고 있구나. 그 꾸준히 봐주는 거.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 근데 그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하라던데. 이런 그러니까 맞아. 대부분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는 말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못하거나 안 하는 거거든요. 나도 다 다 공부 다 했는데. 그쵸. 그래서 그게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도 원래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도와주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이 뭘 물어보면 많이 조언을 해주는 편인데 요즘엔 그것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왜 힘들었는데? 넌 뭘 하고 싶은 건데? 오히려 질문이 더 멋진 해결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맞는 질문. 그러니까 돈 어떻게 벌려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틀린 질문. 너무 나쁜 질문. 맞아. 그러면은 약간 거슬리는 그런 간섭을 들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저는 그럴 때 그냥 예전엔 다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대답을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저는 읽고 씹는 걸 정말 못하는 성격인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그거를 일방적으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실례인지 알지만 뭐 얘기를 합니다라고 정말 정중하게는 얘기하지만 사실 결국에 제 기분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어체 안에 섞여 있는 그 감정들이 이제 느껴지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대답하지 않는 것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용기거든요. 대답을 안 하는 게. 근데 이게 저희 엄마는 항상 그러시거든요. 너는 쓴소리는 안 듣고 단소리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yes. 왜냐하면 제 인스타그램이잖아요. 거기서까지 막 쓴소리를 듣고 싶진 않잖아요. 나의 표현의 장인데. 그리고 쓴소리는 사실 내 남편이나 내 가족 혹은 뭐 내 물건이 도착을 했는데 깨졌다거나 뭔가 이 약속과 어긋난 거를 내가 했을 때 그거는 내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닌 이런 문구로 가방 만들어주세요. 뭐 키링은 왜 안 하세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요즘은 대답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 저도 그런 걸 알아봤는데 이래서 지금 못하고 있고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길죠. 너무 길고 에너지가 쉽진 않아요. 자기가 싫은 거를 잘 인지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말로는 people pleaser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쁨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전 그게 되게 강해요. 근데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애정결핍이 아닌데 저도 왜 제가 이렇게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 people pleasing을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워낙 people pleaser이다 보니까 그걸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대답을 안 함으로써 상처받는 것도 너무 신경 쓰여요. 그치만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너무 많이 들어서 요새는 저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하려고. 사실 그리고 조언을 듣고 싶으면 저는 저보다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본다거나 브랜드 선배님들한테 물어본다거나 이미 조언을 받고 있는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었는데 사실 요새는 좀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그 전에는 이제 받은 일들을 하는 그런 프리랜서로도 지냈다가 맞아요. 지금은 이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맞아요. 직접 고객들과 소통하는 그런 맞아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면서 운영해 가면서 생기는 또 고충들도 또 새롭게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어떤 게 제일 좀 힘들어요? 그게 지금 계속 얘기했던 그건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접시들이 깨져서 갈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럴 때 너무 죄송하고 근데 나도 속상하지.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제가 보는 손해 때문이 아니라 이걸 기대한 그 마음에 그리고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 맞아. 그래서 이걸 만든 내 마음과 이걸 골라준 저 사람의 마음이 금이 가는 것 같은 그 상징적인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질끔 감고 구매 그 문의 게시글을 리프레시해요. 깨져서 갔나 밤사이에. 진짜. 근데 하나도 없으면 너무 행복하고 하나 있으면 어떡해 너무 죄송한다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터득을 하고 저 거의 깨지는 거 거의 하나도 없이 이제 가게끔 제가 이제 잘 하는데 그 외에 이제 팔로워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왜 이걸 운영하는지를 모르는 그냥 다른 브랜드처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스몰 브랜드로서는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취소가 안 돼요. 구매를 하면. 왜냐면 제품이 몇 개 없으니까 그 사람이 사면은 다른 사람이 못 사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씩 만드는 거잖아요. 직접 그렇죠. 그려서. 맞아요. 수공예 작품 그쵸. 같은 거니까. 근데 그걸 모르시고 왜 취소가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카톡 알림이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구매하고 그래서 취소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스몰 브랜드로서는 구매 알림 넣고 막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게 막 당연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마냥 좋아하는 걸로만 남을 순 없고 이제 이게 CS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언제 힘드냐면 진심만으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를 확인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너무 진심을 다해서 만들었고 나는 완성도도 정말 노력을 했고 그 진심을 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진심보다는 일반적인 거를 구매했을 때 기대감으로 나를 봤을 때 오는 그 괴리감을 나한테 얘기를 할 때 진심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고 진심만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차가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고객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 그거는 감안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카페 하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봐도 다 비슷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맞아요.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온라인 구매도 그렇고요. 그런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그쵸. 것 같아요. 아무리 상세보기에 자세하게 써도 그것마저도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무섭기는 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갖춰져야지 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개수를 적게 리미티드로 만드냐. 하면 맞아요. 어떻게 크려고 하냐. 뭐 이런 맞아요. 이런 걱정들 전 클 생각이 하잖아요. 없는데요. 저는 제가 최근에 생각한 게 저는 빅 브랜드가 되고 싶지 않은 스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전 직원을 고용할 생각도 없고 그냥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원하는 성장률이 안 생길 수도 그쵸. 있어요. 쟤는 왜 이걸 3년이나 했는데 왜 아직도 알림톡 하나 안 와? 뭐 왜 CS가 따로 없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브랜드도 있는 거죠. 요즘에는 너무 한국이 막 그런 게 막 다 전문화돼 너무 있고 퀄리티가 높아요. 막 다 막 자동화돼 있고 맞아요. 그런 게 너무 당연시 되니까 뭐 브랜드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해야만 맞아요. 한다. 뭐 전문적이지 않다. 맞아, 그런 걸 안 맞아. 하면 이렇게 느끼기도 맞아, 하는데 맞아. 사실 뭐 유럽이나 해외나 뭐 일본이나 맞아요. 이런 데 가면 정말 자기들만의 그 시스템만 딱 고집해서 하시는 맞아요. 곳도 많잖아요. 맞아요. 진짜 뭐 카톡 뭐 이런 거 없어. 알림통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런 거 전혀 없고 전혀 막 손으로 써서 다 드리고 뭐 이런 브랜드도 있고 맞아요. 약간 우리나라가 정말 장점이기도 해요. 그 퀄리티 책이 되게 그쵸, 높고 그쵸. 서비스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도 이렇게 잘 되고 좋은 품질의 물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어떠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브랜드에서도 충분히 물건 자체로는 정말 멋지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 브랜드가 좋다면 그거를 그 불편함을 조금 이해해줄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야지 더 다양한 브랜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그 브랜드 작은 브랜드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진짜 이제는 약간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올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 소비자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어때야 한다. 이것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브랜드 오너들이 피플 플리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그치. 일단 환불을 해드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살 수 없는 작은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게 고충인 것 같아요. 그거를 친절하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그리고 제가 나타나는 브랜드다 보니까 퍼스널하게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안 퍼스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질책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를 맞아. 보고 나면 하루 종일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되는 이제 거. 작은 브랜드를 하거나 약간 저희도 비슷한데 우리 이야기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일체화돼 버려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나에게 뭐라고 하는 맞아요. 걸로 그냥 바로 뒷격탄으로 맞아요. 들어오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진짜 많이 나죠.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깨져서 갔다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렇게 응답을 하고 환불을 해드리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의도해서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왜 이러냐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브랜드의 의도고 분위기인데 근데 다시 또 구매해주시고 좋은 평 남겨주시는 분들이 또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맞물려서 맞아. 와요.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어요. 맞아요.
똑같아. 똑같죠. 희망 고문하듯이. 그러니까요.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모든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예전에도 막 항해를 하고 스트릿 포토그래퍼 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도전하고 했던 수민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을 저는 이제 멀리서 본 사람이지만 항상 정말 길이 없으면 그냥 만들어 버리자. 그냥 나의 방식으로 해버리자. 약간 이런 사람이라는 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어떤 문제들은 항상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인생에 있어서 뭐 그런 집을 고치면서 작은 문제들도 있지만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 항상 그런 문제들이 나의 앞에 나타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좀 문제를 바라보는 편인지 그리고 수민님만의 어떤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있을지. 저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한 문제가 안 보여요. 그래서 길을 막 만들어 간다기보다 네. 그냥 저것만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길다. 그냥 길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이 그냥 돌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튕겨나가도 별로 몰라요. 근데 이제 지나가고 보면은 그거를 했단 말이야. 어떻게 거기서 그걸 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를 선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네, 그게 어떻게 근데 돈 가능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보면 정말 대단한 게 그때 팔로워도 5,00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짜 무작정 브랜드들에 가서 기획서를 들고 갔어요. 내가 너네 브랜드를 이렇게 홍보해주겠다. 너네는 이런 브랜드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거다.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배를 가져야겠다는 집념 하나 때문에 너무 용기 있게 다 두드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브랜드를 하면서 제가 예쁘게 만든 이 부엌의 일부를 너무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이 부엌에서. 그럼 뭐가 있을까 해갖고 이제 접시에 그걸 담은 거고 레몬에 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판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트를 만들게 되고 팝업을 하게 되고 오프라인을 만들게 되고 근데 그게 그냥 딱 그렇게 들었을 때는 와 근데 그 용기가 대단한데 라고 하지만 사실 나 너무 소통하고 싶어 하니까 그게 그냥 그때는 그냥 하게 돼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제 저는 저만의 방식을 해결하는 거는 사실 이 불경기에 샵을 오픈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통영은 심지어 이렇게 방문객 수가 그렇게 그러니까 한정적인데 여름에만 그렇죠. 있고 근데 다행히 월세가 진짜 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월세가 비싼 곳도 있어요 통영에도. 그러면 좀 더 도심에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뭐 동네 분들도 많이 와주시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고 통영에서 할 거면은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곳에서 하고 그 대신 여기는 오기 어려우니까 내가 온라인으로 엄청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거에 있어서 그 디테일을 정해진 길이 아닌 그러니까 누가 이런 데서 상가를 해가 아닌 여기 월세 싸네. 여기서 해. 뷰가 너무 좋네. 여기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저한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상가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들에 휘둘리다 보면은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앞으로 맞아요. 못 나가죠. 해결이 안 되고. 근데 그냥 내 기준으로 나한테 맞으니까 해볼래. 나를 아는 손님들은 여기를 걸어오면서 이 벚꽃길이 너무 예쁠 거야. 여기서 반대로 걸어가면 이 운하길을 너무 좋아할 거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를 결정할 때 제가 이거를 전달하고자 했던 그 대상들이 이거를 어떻게 느껴줄까를 우선순위에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 진짜 그냥 직진 스타일이구나. 너무 자신감이 항상 넘치고 뭐 인스타그램 보면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포지티브 파워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수민님은 즐겁고 자신감 넘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글을 읽으면 사실 나는 은근히 겁도 많고 불안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저희 저번 요즘사에서도 제가 스스로를 용감한 겁쟁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진짜 용감한 겁쟁이 정말 겁이 많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냥 하는 말도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데 이게 막 너무 영향을 주고 그게 자존감을 정말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진짜 항상 행복한 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도 하거든요. 너무 힘들다 지금. 근데 제가 그걸 이겨내는 방식은 그렇게 소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하면서. 나는 힘들면서 오늘도 여유로운 차 한 잔 이렇게 올리지 않아요. 차를 올려도 오늘 너무 힘들다 진짜. 며칠 전에 들은 어떤 말이 있는데 그게 날 너무 괴롭힌다. 근데 그러면 누가 또 DM이 띠린 거예요. 저도 요새 그랬는데. 그럼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구나. 저는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표현을 하고 그걸로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말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랑 대화를 하고 나면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면은
그게 터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조금 혼자서 이겨내보려고 씩씩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여러 개가 겹쳤는데 그거를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진짜? 남편한테도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계속 혼자 생각하고 산책하면서 강아지랑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러다가 저 한번 기절을 했거든요. 인생 처음. 어머, 그 기절이 진짜 기절이야? 네, 진짜 기절을 했어요. 눈을 떴는데 화장실 벽인데 한 번도 못 본 벽인 거예요. 눈앞에.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지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앉았는데 변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변기에 있었지? 했는데 얼굴이 아픈 거예요. 나 이렇게 넘어졌구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깐 잠이 오는 것처럼 이게 정신이 이렇게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꼭꼭 담아두는.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좀 내가 요새 힘들었구나. 겉으로만 봤을 때 좀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그쵸. 있는데 그렇지 않다. 맞아요. 그냥 그런 거 다 모두 비슷한데 맞아요. 어떻게 그거를 견디고 이렇게 맞아요. 이겨내느냐 그 방식이 다른 거죠. 맞아요. 고민이 없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 같고 고민이 없다면 조금 더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인생에서. 고민이 맞아. 우리를 사실 더 키워주니까. 제가 브랜드 할 때도 힘들 때 그럴 때 항상 제가 정신승리하는 게 그래 회사를 다녀도 힘들고 맞아. 회사를 안 다녀도 힘들고 브랜드를 해도 힘들어 어떻게 해도 힘들어. 근데 그 외에는 다 괜찮으니까 이거는 그냥 해결하면 된다 라고. 근데 그 대신 남편이랑 상의도 하고 저는 폴라분들한테 물어봐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해결책을 찾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참 연결이 되네요. 저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을 많이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항상 물어봐요. 요새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막 돈 얼마 벌어 요새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떤지 그게 괜찮은지. 왜냐면 말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제가 그냥 긁어봐요. 괜찮은지 똑똑똑.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말을 안 걸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 봐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거는 제가 그래서인 것 같아요. 나처럼 이렇게 나한테 안 물어봐줘서 누가 좀 기절하고 물어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이 있지 이후에 않을까. 더 뭔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랬구나. 수리한테도 너 괜찮지 요새? 너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니 요새? 물어보고. 뭔가 자기가 겪는 만큼 더 넓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정말 고민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정말 다 다른 분야고 다 다른 일을 해도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맞아요. 비슷한 지점에서 고민하게 되고. 맞아요. 앞으로 안부를 자주 물을게요. 그러니까요. 서로 자주 물어야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이렇게 2년 만나요. 이제 3년 차 된다고 했죠. 통영에서 진짜 연고도 없는 곳에서 우리만의 집을 만들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막 이렇게 진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 사이에 2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 앞으로 또 2년 후에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또 어떤 이야기들이 또 쌓였을까. 지금 2년 만에도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쌓였는데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때를 상상해 본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또 만들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2년 갈 거 없이 올해 말에 나오고 싶은 게 저는 책을 내고 싶어가지고 올해 그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저 제목도 알려주지 않았나요? 뭐였지? 비밀. 그랬는데 저는 사실 생각보다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10년 뒤의 모습, 5년 뒤의 모습 그런 그게 건, 없어요. 그 지향점이. 근데 당장 하고 싶은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달려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은 책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을 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책도 그랬는데 좀 위로를 담은 책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첫 번째 책도 긍정에 대한 게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그쵸.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 책도 쓰다 보니까 외로움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제 좀 그림도 있고 밝고 사진도 있고 유쾌하지만 본래적인 외로움은 누구나 있는 거니까. 전 제 생각엔 제 밝음이 제 본래적인 외로움에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외롭지 않은 사람은 긍정적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긍정이라는 것 자체가 힘든 건데 그거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냥 긍정적일 수는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오히려 차분하겠죠. 그 말이 진짜 인사이트가 있네요. 외롭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 나오는 긍정이다. 맞아요. 어떠한 선택인 거죠. 거기에 빠져들지 너무 않고. 좋다.
네, 다음에는 또 책을 내서 네, 그 책을 책에 대해서 들고 얘기를 만나요. 우리. 기절 안 하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창자의 고통이 느껴질 때 연락 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민님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새로운 또 도전기에 대한 얘기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제가 또 수민님한테 자신감을 채워주는 도구들을 요청을 드렸더니 네. 또 통영에서부터 또 이고지고 오셨죠. 사실 다 이고지고 올 순 없어가지고 몇 가지를. 네. 네, 그 이야기는 요즘사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툴박스 컨텐츠로 만나볼 수 있고요. 재밌는 물건인데. 네, 그리고 오늘 수민님과 얘기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고요. 수민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생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드시기 바래요. 만들어버려요. 네, make lemonade.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